휴일에 알바가 연장 근로를 하는데 그게 또 야간이다. 그러면 휴일 근로면서 연장이면서 야간이니까 250%가 지급돼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을 올려준 노무채널 한자감의 신정욱 동사입니다. 요즘 방학 때가 돼서 알바를 많이 하시죠. 대학생이나 아니면 고등학생. 먼저 미성년자도 알바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부모의 동의서 그리고 그 알바의 나이를 확인하면 편의점이나 여러 가지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편의점 예를 들겠는데요. 상품이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 알바 그 시간대 일했던 알바 일당에서 그 상품값을 빼는 사장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점심 때 뭐 이렇게 알바가 직접 그 먹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사장님 이걸 정확히 나눠주셔야 돼요. 이거는 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유통기한 뭐 그날 몇 시간 안 남은 거라든가 그런 건 먹어도 괜찮다 한 거는 알바 일당에서 떼시면 안 되는데, 이제 알바도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장에 있는 제품 하나를 먹을 수 있을 때 그거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알바의 잘못인지 손님이 누가 몰래 계산하고 가져갔는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결산을 하고 나서 그날 이거 제품이 비네 그러면서 알바 급여에서 그 제품 가격을 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알바 일당에서 그 손해액을 바로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이에요. 즉 근로기준법은 일단 알바가 일한 시간만큼의 돈은 먼저 사장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고 나서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 알바의 잘못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손해를 측정을 해서 민사로 이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온전히 고스란히 줘라.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해지고 손해액이 확정됐을 때 따로 민사나 이런 쪽으로 퇴사하면서 뭐 정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장님은 손해액을 빼실 수는 있는 거지, 평소 일당이나 월급이나 주급을 주실 때는 일한 만큼을 먼저 100% 주셔야 되는 게 근로기준법이라는 거죠. 알바도 근로자잖아요. 그런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 거는 5명 이상의 사업장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나 노자님은 우리 사업장에 사장님을 빼고 또는 사장님의 사모님이나 자녀분들을 빼고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를 보셔야 돼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때 연장 근로수당 50%가 붙죠. 또 야간 근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또 50%가 시급의 50%가 더 추가가 되죠. 그리고 휴일 근로 빨간 날에 일을 하게 되면 또 시급의 50%가 추가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연장 야간 휴일 가산 근로수당은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의점이나 식당에 알바가 5명 이상이다 또는 정직원 포함해서 5명 이상이다 그러면 사장님은 알바니까 시급만 줄게 안 됩니다. 5명 이상일 때는 알바도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규직 알바 다 포함해서 5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했을 때는 시급의 50%씩이 가산이 되고, 또 하나 연장 근로를 하는데 그 시간대가 야간이다. 그러면 50에 50이 더 더해져요. 그러면 시급의 100%, 2배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휴일에 알바가 연장 근로를 하는데 그게 또 야간이다. 그러면 휴일 근로면서 연장이면서 야간이니까 250%가 지급돼요. 그러니까 시급 100%가 있다면 150%가 더 추가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시간대는 250%까지 받게 된다는 거. 자, 꼭 사장님과 노자님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회사 어려워요. 우리 가게 어려워요. 자, 그거는 안타깝지만 좀 많은 자영업자분들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근데 최저임금법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나 고령자나 그 다음에 장애인 근로자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주셔야 되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장애인 근로자를 알바로 쓰인다 할 때, 뭐 정규직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으시면 사장님이 최저임금 밑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바라는 이유로, 고령자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밑으로 주시면 뭐 회사 크기나 규모, 사정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바는 주유상이 없냐는 질문 참 많이 하세요. 어느 분이 질문하시가 주로 로자님보다는 사장님이 많이 질문을 주세요. 아니, 알바도 주유상을 줘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가 일하는 시간이 4주 평균에서 한 주에 15시간 이상이면, 즉 한 주에 15시간 이상이면 주유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주유수당은 어떻게 해주느냐? 자, 8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8시간은 비례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40시간 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15시간이다. 그러면 8시간에 40분의 15를 곱하니까 약 3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바도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 그러나 4주 평균에서 15시간 밑으로 일하시는 알바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주휴수당과 동일한 기준이에요. 4주 평균에서 한 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부터 포함되는 거죠.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같은 계산법으로 8시간에 40분의 15를 곱하니까, 자, 그러니까 일주에 15시간인 경우를 예를 들어 드는 거예요. 알바인데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8시간에 40분의 20을 곱하게 돼요. 자, 그럼 지금 두 번째 드린 사례로 보면 한 주에 20시간 일하는 알바에 대해서는 8시간 곱하기 40분의 20이니까 4시간. 4시간의 연차 휴가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4시간의 연차 휴가를 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알바가 원래 일주일에 20시간 일해야 되는데 연차 하루를 쓸 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하나씩. 그러면은 20시간이 아니라 16시간만 일을 해도 연차 휴가 쓴 걸 포함하면 20시간 급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차를 준다는 의미고요. 알바가 너무 바빠서 연차 휴가를 못 썼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하나씩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알바가 1년 뒤에 또는 알바가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 휴가 하루당 아까 2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4시간 분의 연차 휴가 하루당 4시간 분의 연차 수당을 사장님이 따로 주셔야 돼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